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익스텐션들 쭉 깔았고요. 이제 웹 개발에 필요한 것들 깔았고, 기본적인 거 깔았고, 웹 개발에 대한 거 깔았고요. 그리고 VS 코드 단축키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유용한 거 많죠. 댓글로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익스텐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ESLint였죠. 프리티어와 ESLint.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싱글 코테이션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프리티어라고 걸었죠. 익스텐즈랑 플러그인을 이렇게 걸었을 경우에는 이 프리티어를 보게 되는데, 이 프리티어 설정은 어딨냐? 그 루트 디렉토리에 .prettiorrc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싱글 코테이션 true 이렇게 하면 싱글 코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 요거 놔뒀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다가 prettiorrc 파일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싱글 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prettier에 따라가고 프로블럼 쪽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룰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만 써놨는데, 나머지 필요한 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코딩하면서 나오는 쪽쪽 하나씩 걸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가 아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변수, 상수, 데이터 타입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원래 계획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쪽을 하면 대부분 처음에 너무 어려워하니까, 기초가 없는 분들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초 부분을 제가 한 두세 강 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들이 되게 수월해져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먼저 하겠습니다. 변수는 시스템의 메모리에다가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연산을 위해서는 CPU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CPU와 메모리에 대한 컴퓨터 아키텍처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요. 변수의 선언과 정의는 어떻게 다른 건지,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선언과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변수와 상수의 차이점, 그리고 스코프에 대한 이해. 우리가 렉시컬 스코프를 쓰고 있죠. 펑셔널 랭귀지들은. 자바스크립트도 렉시컬 스코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적 스코프,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호이스팅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호이스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스코프 체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대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깊이 있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해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무엇이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서로 변환하는 거, 캐스팅 하는 거, 그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CPU가 컴퓨터 속에서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컴퓨터는 다 이진수죠. 이진수 0과 1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컴퓨터 속은.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2 더하기 3이라는 연산을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렸다면, 컴퓨터 속에서 이진수, 2의 이진수는 10, 3의 이진수는 11이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연산이 되는데, 컴퓨터는 속에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랜지스터 얘기를 잠깐 드리면, 2 더하기 3을 한다고 했을 때 2는 우리가 10이죠. 이진수는 뭐 다 아실 거고, 3은 11이죠. 요거 두 개를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사람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0, 1이니까 1이고 1, 1이니까 1 올라갔으니까 여긴 0이 되고 여기 1이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컴퓨터 속에서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컴퓨터는 실제로 이 데이터 값을 메모리에다 담아요. 메모리에 담아서 계산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컴퓨터 속에서 트랜지스터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CPU는 트랜지스터의 집합이고요. 이제 트랜지스터를 고압축해가지고 이제 직접 회로로 만든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신호가 이렇게 갈 경우, 여기서 중간에 이 부분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신호를 얘가 오다가 뚜뚜뚜뚜 오다가 여기서 신호가 전기 신호가 있으면 통과되고요. 전기 신호가 만약 없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죠. 안 가죠. 그래서 이 전기 신호로 인해서 전기 신호를 주면 1이고 안 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전기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0과 1로 이진수의 표현은 트랜지스터로 한다. 트랜지스터는 어떤 연산이 있냐면 OR 연산, 그리고 AND 연산, 이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XOR라는 게 있죠. Exclusive OR. 요 세 개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0과 1이면 전기 신호가 없는 것과 전기 신호가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만약에 연산한다 그러면 AND라고 주면, 덧셈을 AND라고 주면 이 두 개는 폴스가 되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덧셈이니까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덧셈은 이 O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니까, 폴스 true니까 true가 되는 거죠. 하나가 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데, 1과 1이 들어왔어요. 반대로. 1과 1이 들어오면 두 개가 같죠. 같으면 0이고, 다르면 이렇게 다르면 true입니다. XOR는. 서로 값이 다를 경우에 true인데, 이럴 경우에 OR을 쓰게 되면 참이니까 참이 되겠죠. OR을 썼다 그러면. 그리고 AND를 썼다 그러면 AND를 써도 참이죠. 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OR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OR은 두 값이 같으면 0이고 다르면 참 1이니까, 그 true니까. 그래서 같기 때문에 여기서 0을 폴스를 준 겁니다. 그리고 1을 올라갔죠. 그래서 이 올라간 값을 다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덧셈은 OR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0은 폴스니까 폴스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1 더하기 1 같을 때 XOR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은 사실은 OR과 XOR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산이 된 거고요.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CPU와 메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CPU는 말 그대로 연산장치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 연산장치라고 우리가 하고, CPU에는 캐시와 레지스터가 있어요. 메모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건데,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가운데 CPU가 있고, CPU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쓸게요. 원래 네모났지만. 여기다가 메모리라고 제가 네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우리가 지금 시절에는 다 SSD를 쓰고 있죠. SSD고, 과거에는 HDD라고 해서 하드 드라이브를 썼죠. 속도는 SSD가 훨씬 빠르겠죠. 이건 디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컴팩트 디스크 같은 디스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메모리에 있는, 아까 2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2라는 값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죠. 그리고 3이라는 값도 어디 넣어야 돼요. 이거 다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여기 2가 여기 1, 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메모리에 한 서랍장 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메모리 셀이라 불러요. 이 셀은 1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1바이트는 몇 비트죠? 8비트죠. 그러니까 8칸이 있는 거예요. 1010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이 8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내가 10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3이라고, 여기 2가 들어갔고, 3이라는 거는 여기가 똑같이 돼 있을 때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래서 2와 3을 메모리에 놓고 덧셈 연산은 CPU에서 레지스터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메모리의 속도에 비해서 CPU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2 만났을 때 얘가 2를 가져와야 되죠. 2를 가져오고 3 만났을 때 3을 가져와야 되죠, 다시.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얘는 너무 빨리 도는데 이 가져오는 속도는 느리죠.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캐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캐시를 뭐 메모리에다가 포함 안 시키고 CPU에다가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한번 미리 가져다가 캐시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2와 3을. 그리고 아까 이진수 덧셈 연산을 하듯이 이제 AND 회로, OR 회로, 그리고 XOR 회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초반에서 설명드린 게 요거죠. push 2라고 하면 지금 메모리 1번 메모리 위치에다가 2라는 거를 메모리에 넣는 명령입니다. 이쪽은 어셈블리어고요. 우리가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들은 머신 랭귀지인데 이쪽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코드를 짜죠.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나 C나 뭐가 됐든 이런 언어로, 프로그래밍의 언어로 코드를 짜게 되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또는 인터프리터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바이트 코드로 변환됩니다. 이 바이트 코드는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될 거고,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변환이 돼요. 바이트 코드로. 그리고 이 바이트 코드는 사실은 기계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 CPU와 메모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링크 과정을 거치죠. 컴파일을 하고 나면 C에서 링크를 한번 거치면 실제로 실행 파일이 떨어지죠. 그 과정을 거치면 머신 랭귀지라고 생깁니다. 이 머신 랭귀지는 어셈블리어와 기계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고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가 꼭 머신 랭귀지는 아니지만 가장 머신 랭귀지와 가깝다.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는 뭐 기계마다 다 다르고 CPU마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맥에 M1 칩이 내장된 거와 그 M1 칩이 내장되지 않은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구동하는 게 좀 다르죠. 뭐가 달라질까요? 이 기계어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CPU가 M1 칩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와 M1 칩이 아닌 그냥 인텔 칩이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은 머신 랭귀지까지 이제 컴파일과 링크까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끝난 머신 랭귀지가 이 해당 특정 CPU에서 인식이 안 돼서 구동이 안 되는 거죠. M1 칩에서 안 도는 애플리케이션은. 네, 어셈블리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코딩을 짜요. 어셈블리는. 그리고 어셈블리는 기계어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빠르겠죠. 속도는. 그 다음이 이제 C가 되겠고, 어쨌든 자 푸시 2 하면은 1번 메모리에 2라는 값이 들어가죠. 실제로 1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푸시 3 하면은 2번 메모리에 3이 들어갑니다. 11. 그리고 이제 로드, CPU가 이제 요 두 개를 저장을 한 거고요. 자, 로드 하게 되면 1번 메모리에 있는, 1번 주소에 있는 값을 로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1번은 2가 있으니까 2를 가져왔어요. 그 2를 가져온 거 가지고 2와 2번 메모리에 있는 것과 셈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덧셈한 결과 5라는 값이 나왔겠죠. 결과가 이 5라는 값을 12번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예, 방금 설명드린 거를 좀 더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푸시 2를 하게 되면 이제 2라는 값을 1번 메모리, 그럼 여기는 지금 2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1번이죠. 전 메모리를 n% 붙여서 쓰겠습니다. 1번. 그다음 푸시 3 하면은 2번 메모리에 3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2고 여기는 3입니다. 그런 다음에 로드 1 하면 이 대괄호를 씌운 게 메모리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 부분은 없겠죠. 요렇게만 실행시키면 알아서 빈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 1을 하게 되면 1번에 있는 값을 가져오죠. 2를 가져왔다. 그런 다음에 가져온 2와 2번 메모리를 덧셈해라. 2번 메모리에 있는 건 3이니까 2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토어 12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12번 메모리에다가 쭉 여기 이제 뭐 다른 값들이 쭉 있으니까 하고 여기 이제 12번 메모리에다가 스토어 하니까 5라는 값을 스토어 합니다. 5는 101이니까 101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12번 메모리에 5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산을 수행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A는 뭐 2 더하기 3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러면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컴파일 해가지고 바이트 코드로 바뀌게 되면, 기계어로 이제 다 바뀌게 되면 속에서는 이 짓거리를 하고 스토어 12라고 했죠. 그러면은 12는 누구 자리죠? A의 자리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은 A입니다. 변수 A. 그러니까 A는 n%12하고 같은 거죠. C를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겁니다. 포인터와 주소 연산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거고, 그럼 다음부터 내가 A 뭐 더하기 뭐 3 이렇게 했어요. 그럼 A를 로드 A 하겠죠. 그럼 로드 12가 될 거고 그때는. 3은 또 만났으니까 푸시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푸시해 놓는 게 좋겠죠. 지금 푸시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덧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두 단계를 거친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이해할 때 하겠지만 평가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죠. 자, 이게 아주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평가 단계에서 미리 내가 요 3이라는 값을 푸시해 놓으면 되죠. 푸시 다 했다가 실행할 때 그제서 이제 로드와 애드 이런 걸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자세한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해 시간에 배워볼게요. 여기서 들었던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선언과 정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언어에서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에 대한 요 바 x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선언이죠. x라는 변수를 내가 이제 선언한 겁니다. 쓸 거야 하는 거죠. 메모리에 그냥 번지수만 잡는 거고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x에 1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가지 세팅이 된 거, 요거를 정의라고 하고 바 x를 쓸 거야 하는 것만은 선언이에요. 근데 왜 자바스크립트는 선언과 정의가 같으냐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바 x 여기까지만 딱 요 네 글자만 썼을 때도 x에는 뭐가 처음에 들어가죠? undefined이 들어가죠. 그래서 undefined이 미리 세팅이 되기 때문에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선언이다 정의다 그냥 뭐 편하게 쓰시면 돼요. 굳이 구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값을 할당하는 거 이걸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요 부분 정의, 요 부분 선언. 그 다음 식별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변수 이름을 말하는 거고 아이덴티파이어. 얘의 규칙은 중요한 게 이제 글자로 시작되고요. 알파벳, 뭐, 그 다음에 한글, 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로 시작할 수 있고요. 언더스코어, 언더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는 없죠. 그리고 변수에서 쓸 수 있는 글자는 글자들 다 되고요. 문자. 그 다음 숫자도 되고 달러 언더바 됩니다. 하이픈은 안 되겠죠. 유니코드 문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3바이트짜리 파이나 이런 특수 문자들. 한글도 3바이트니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약어는 근데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예약어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을 나타내는 거, 우리 이건 지금 숫자 리터럴이죠. 값을 나타내는 걸 리터럴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가 익스프레션 표현식도 배우겠지만 리터럴을 좀 알아놓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를 리터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값을 만드는 방법, 숫자 리터럴은 정수, 소수, 진수 이런 게 있고요. 문자 리터럴도 있고 불리언 리터럴도 있고 널, 언디파인드 리터럴이고요. 객체, 배열, 함수가 리터럴인 게 이제 프로널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그리고 정규 표현식도 정규 표현식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평가 단계는 처음에 코드를 한번 쭉 그냥 평가만 하는 겁니다. 미리 세팅해 놓을 거 세팅해 놓고 메모리 잡아놓고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선언하는 부분은 이제 ES5 이전에는 bar를 썼고요. 그 다음에 let하고 const는 ES6부터 나왔습니다. 반수의 스코프고 let과 const는 블록 스코프예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onst는 변경할 수가 없죠. const로 선언된 변수는 값을 한번 할당, 어사인 하고 나면 코드를 읽을 때 const 변수를 만나면 상당히 잘 읽히죠. 이 변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const를 쓰면 되고요. 하는 값은 let을 쓰면 됩니다. bar는 이제 잘 안 쓰니까. 그리고 이제 펑션 스코프와 블록 스코프의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fb scope이라는 if t면 true면 이제 이런 걸 쭉 실행하죠. 그다음 로그 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처음에 평가가 딱 됐어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죠. 요걸 딱 만나면 이제 실행 단계로 갑니다. 실행을 하는데 이제 아까 봤던 콘스트들은 블록 스코프이기 때문에 평가 단계에서 쓰지 않아요. 만약 bar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함수 스코프이기 때문에 함수 바깥에 있는 겁니다. 또 t라고 하는 게 if 블럭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보면 const x, 요 x 같은 경우는 요 if 문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type of x 하면 undefined입니다. 왜냐면 이 x라고 하는 거는 블럭 스코프이기 때문에 이 if 블럭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빠져나오고 나면 이 x는 없는 거죠. 이게 뭐 존재도 얘기하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는 undefined이죠. type of v, 그럼 v는 왜 넘버라고 찍히느냐 잘 인식이 됐어요. v는 여기서 블럭 속에서 선언됐지만 함수 스코프이기 때문에 이 함수 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const t 요 레이어까지 올라가요. 자, 이것도 함수 내에서 호이스팅이 일어난 겁니다. 선언이 뒤에 되더라도 내가 평가 단계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v라는 거는 함수 스코프이기 때문에 이 함수 속에서는 다 접근이 가능하죠. bar의 단점,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bar를 쓰지 않는 겁니다. type of v 하면 넘버라고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vx는 1, 3 잘 나오겠죠, 당연히. 자, t를 찍어도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요 if 블럭 밖에서 내가 x를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코프와 존재에 대해서 방금 이제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형 언어는 정적 스코프예요. 다 렉시컬 스코프. 정적 스코프는 말 그대로 이제 정적입니다. 평가 단계에서 미리 정해지는 거고요. 동적 스코프는 실행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 x는 1 해가지고 전역 변수 하나 선언했네요. 그래서 x 찍으면 당연히 1이라고 찍히겠죠. 그 다음에 펑션 프린트 x가 있고 메인이 있습니다. 자, 맨 밑에서 자 이렇게 쭉 찍었어요. 내가 메인을 부를 수가 있죠. 앞에 메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메인을 딱 부르면 메인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x는 2라고 넣고 프린트 x를 실행했네요. 그럼 프린트 x로 갔죠. 가서 프린트를 찍었어요. x.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죠? 이 x는 2라고 했기 때문에 1가 나올까요? 아니죠. x는 이 메인 함수 내에만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x는 전역에 있는 x 요걸 갖고 오니까 1이 찍히겠죠. 정적이라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글을 쓸 때 그거와 똑같아요. 프린트 x를 만약 실행 단계 동적이라고 한다면 메인을 실행했죠. 우리가 자바나 뭐 C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메인을 딱 실행시킨 값에 2라고 넣었어요. 그죠? 프린트 x 했어요. x 봤어요. 프린트 x예요. x는 어딨죠? 여기서 2라고 넣었으니까 2죠. 말하듯이 글을 쓰듯이 하는 게 렉시컬 스코프라고 했는데, x를 우리가 점심이라고 합시다. 자, 점심은 짜장면을 먹었어요. 미리 이제 난 점심을 짜장면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렉시컬 스코프예요. 그래서 쭉 가면 여기서 내가 이 x는 다른 x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짬뽕이 되는 겁니다. x는. 프린트 x 가면 지금 얘가 알고 있는 건 점심은 뭐죠? 지금 프린트 x는 짜장면을 알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이 x는 없어요. 기억에. 왜냐면 메인 함수 내에만 존재하는 기억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정적이고요. 동적은 내가 다시 요 x는 2 하는 순간 나는 짬뽕을 먹었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짜장면은 잊혀지고 짬뽕이 되는 거죠. 실행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x는 2죠. 여기서 우리가 요걸 실행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x는 2가 되지만, 정적 스코프 같은 경우는 얘인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얘를 갖고 옵니다. 렉시컬 스코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설명이 또 나갈 거고요. 뒷부분에서. 측면에서 보면 전역과 지역 스코프가 있고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우리 얘기하는 그거죠. 그 다음에 함수 스코프와 블록 스코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스코프들이 있습니다. 변수는 스코프 내에 존재한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샘플을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HTML index.html에다가 이렇게 쭉 5개의 스팬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index.js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건 HTML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실행 한번 해볼게요. 라이브 서버를 띄웠습니다. 자, 띄웠더니 요 1, 2, 3, 4, 5, 요 5개의 스팬이 나왔어요. 스팬의 상태에서 index.js에서 이 부분은 이제 돔 콘텐트가 로드 됐을 때 document.ready하고 같은 거죠. AJAX 그 jQuery에 그거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런 코드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갖고 와볼게요. 쓰게 되면 지금 ESLint와 prettier 때문에 bar declare must be top function scope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우리는 bar을 원래 쓰지는 않을 건데 지금 공부 때문에 쓰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bar을 계속 쓸 거니까 이걸 아예 처음에 걸어 봅시다. 룰을. 그래서 여기 오른쪽 누르면 no bar라고 돼 있죠. 그래서 no bar라는 거를 ESLint.rc에다가 제가 걸어 볼게요. 자, 하는 순간 아까 그건 없어졌죠. 아니 여기 걸렸네. bar on top이네요, 얘는. 그래서 bar on top도 걸어 보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오른쪽 눌러가지고 show document 가시면 돼요. bar on top 요거죠. 요거를 디폴트는 에러인데 요거를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bar 변수는 제일 상위에 써야 된다. 이렇게 중간에 쓰지 말고. 그 다음 i가 unsafe하다. 네, 여기서 i 뿔뿔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r 뿔뿔이라는 연산자를 쓰면 안 되고 i 플러스는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쓰면 되고, 그래서 플러스는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ESLint에서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꺼버릴게요. 한 줄만 끕시다. 노르 루프 function 끕시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document.getElementBy id 스팬에 1, 2, 3, 4, 5겠죠. 1부터 5까지 가니까.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console.log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터보 콘솔로 찍어도 되죠. 그래서 여기 아우터 쪽을 제가 이렇게 i를 먼저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찍힙니다. 처음에 i는 0, 1, 2, 3, 4 여기까지 찍히죠. 그래서 i는 0, 1, 2, 3, 4로 다 찍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스팬의 1번을 갖고 왔어요. HTML에서 스팬 1번 요거겠죠. 요걸 가져와서 내가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이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걸고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i 플러스 1을 콘솔에 찍을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찍으면 뭐가 찍힐까요? 1이 찍힐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1을 찍었어요. 1을 찍었더니 6이 나오네요. 얘도 6이 나오고, 얘도 6이 나오고, 얘도 6이 나오죠. 이건 왜 그렇죠, 지금? 예, bar를 썼죠. bar는 이 함수 스코프죠. 이 for의 스코프가 아닙니다. for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함수 밖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bar는 실제로 여기서 선언이 돼 있지만 아까 ESLint에서도 경고가 나왔지만 요 펑션 제일 위에서 var i는 0 이렇게 선언한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펑션 스코프니까. 지금 이게 함수죠. 그럼 요렇게 했다고 하면 속에서 여기서 바꾸면 이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때 처음에는 내가 클릭을 하겠지만 등록이 되겠지만 눌렀을 때 여기는 처음에 0, 1, 2, 3, 4, 5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이 클릭이라는 이벤트는 아직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시점에는 벌써 i는 뭐가 됐어요? 5까지 가버렸죠. 그러니까 i 5 플러스 1을 한 6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let를 우리가 쓰게 되면 정석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let으로 실행됐고요. 눌렀더니 1, 2, 3 이렇게 잘 찍히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찍힙니다. 왜 그렇죠? 이 i는 요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여기 클릭됐을 때도 요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i는 그때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코프라는 게 또 다른 스코프가 하나 생겼잖아요. 요 사이에서 i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절한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뒷부분에서 우리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해 시간에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이스팅과 스코프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ar는 함수의 스코프이기 때문에 어디서 선언을 하든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함수 속이 아니죠. 함수 속이 아니지만 이 전체 제일 바깥쪽에는 글로벌 함수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 윈도우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 속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선언됐지만 실제로 제일 첫 번째 줄에 선언한 거랑 같아요.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코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F1 했어요. 지금 이때까지 이 라인까지 왔을 때 F1은 아직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래서 F1을 몰라야 되는데 F1 하면 실행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펑션 F1, 이 펑션도 호이스팅 된다고 그랬으니까 호이스팅은 다 돼요. 참 let도 되고 콘스트도 되고 다 됩니다. 대신에 bar와 펑션은 이 함수 스코프 내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고 콘스트와 let은 블록 내에서 아까 우리가 요 if 블럭이 있었죠? 그럼 요 3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올라가요? 요 if 블럭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호이스팅이 되고요. bar는 함수 스코프이기 때문에 함수의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 차이. 자, 그래서 이 F1은 평가 단계에서 이미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F1 여기서 불러도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에 미리 다 끌어올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끌어올리는 거를 호이스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함수형 언어는 정적 스코프이기 때문에 다 호이스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시성, 비지빌리티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내부 함수의 변수는 접근 불가하는 거예요. 내가 함수 속에서 지금 y는 2 이렇게 있죠. f3은 f2의 속에 있죠. y는 접근될까요? 되죠. 네, 바깥쪽에 있는 건 당연히 접근됩니다. 이게 정적 스코프라서 그렇죠. 난 점심을 짜장면 먹었어. 점심 하면 여기서는 짜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요 속에서, 요 밖에서 F1 스코프에서 Y를 부르면 Y는 아직 존재하지 않죠. Y는 어디 있죠? F2 속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됐을 때 그때 평가와 실행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데이터 타입에는 원시 타입과 오브젝트 타입이 있어요. 객체 타입. 그래서 원시 타입은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뮤터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이제 우리가 프리미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브젝트, 객체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브젝트라고 써놨고요. 이뮤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바꿔줘야 바꿀 수 있는 거고, 뮤터블이라고 쓰는 이유는 오브젝트는 스스로 뭐 this.a는 뭐 O 이런 식으로 객체 내에서 스스로 바꿀 수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아니니까 밖에서 바꿀 수밖에 없죠. 자, 원시 타입에는 숫자, 문자, 불리언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그 템플릿 리터럴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원시 타입은 왜 콜바이 밸류고 오브젝트 타입은 왜 콜바이 레퍼런스인지 이것도 잠깐 칠판 이용해서 설명드릴게요. 프리미티브 타입과 오브젝트 타입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let n은 뭐 2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 메모리에 푸시 2를 하겠죠. 네, 값이 실제로는 뭐 0, 1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그냥 편의상 2라고 쓸게요. 자, 이 메모리 주소는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n은 지금 메모리 1번을 받는 거죠, 실제로. 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이라고 마킹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n은 앞으로 메모리 1번 주소예요. 자, 그럼 n을 우리가 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5로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처음에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요. 2라고 하면 요 값이 5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 값은 그대로 놔두고 5가 새로 선언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이제 새로운 서랍이 생겼으니까 이 서랍의 번호는 2번이 되겠죠. 얘는 1바이트니까 한 칸이면 됩니다. 그럼 1번에 대한 n은 없애요. 없애고 다시 n이 2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값은 5로 바뀌었습니다. n이. 그래서 여기서는 n% 아까 1번 주소였지만 2번 주소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뭐 let m은 5라고 또 선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m이니까 별도 공간이죠. 그래서 뭐 여기 다른 쓰레기 값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값이 뭐 이미 차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5번이라고 할게요. 5번에 5라고 넣었어요. 이 5번은 지금 m입니다. 그죠? m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m과 n과 m이 같으냐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m도 불러와야 되고 m도 불러와야 되죠. 네. 그럼 n을 콜할 때 딱 갔을 때 주소 이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n의 값인 5를 갖고 오겠죠. 네. 얘는 GC 대상이 됩니다. 이제 1번은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GC가 돌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2번 주소에 있는 5를 가지고 옵니다. 5를 갖고 왔죠. 그 다음 m은 5번 주소에 있는 5를 갖고 왔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거 두 개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브젝트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레이라고 해봅시다. A1은 1, 2 똑같이 할게요. A2는 또 1, 2. 자, 이 A1과 A2는 같나요? 다릅니다. 왜 다른지 한번 봅시다. A1은 푸시 1, 2 하죠. 실제로 얘는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가 필요하겠죠. 뭐 어찌됐든 우리가 그냥 한 칸으로 편의상 쓸게요. 자, 얘는 10번이라고 합시다. 10번 주소. 그럼 10번 주소에 우리가 1, 2라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실제로는 이게 떨어져서 여러 개로 붙어 들어가고 시작 주소만 같지만 1, 2 들어가는데 이 오브젝트에다가 내가 A는 다시 A는 뭐 1, 2, 3 계속 해가지고 뭐 100까지 할 수 있죠. 그럼 엄청 커지죠, 이게. 커지다 보니까 오브젝트 타입이죠, 얘는. 오브젝트 타입은 여기다 값을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브젝트는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는 좀 더 저기 뒤에 힙이라고 하는 공간에 아주 넓은 공터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1, 2 이렇게 들어가죠. 편의상 제가 뭐 1, 2 이렇게 쓸게요. 자, 요거는 100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실제 10번이 A1이었는데 A1 처음에 1, 2라고 해서 1, 2가 들어갔죠. 1, 2는 여기 들어갔습니다. 100번에 100번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다가 A는 1부터 100까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1부터 100까지를 다시 잡는다 그랬죠. 자바스크립트는. 자, 이렇게 커졌어요. 실제로는 많이 크겠죠. 얘를 이제 101번 시작 주소를 10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값이 101번이 되겠죠. 네, 101번.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101번이 됐어요. 그 다음에 A2는 1, 2네요. A2는, 자, A2는 뭐, n% 11로 합시다. 11에다가 1, 2니까 1, 2. 요건 벌써 이제 GC 돌았고요. 아무도 안 쓰니까.
1000번이라고 합시다. 1000번에 1, 2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11번은 A2죠. A2 M% 1000 1000번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1을 다시 자 1, 2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1부터 100까지라고 해볼까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A1을 다시 우리가 1, 2라고 한다면 1, 2는 또다시 생기겠죠. 네. 그래서 M% 99, 9번에 1, 2가 생겼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GC 대상이 되겠죠. 더 이상 안 쓰니까. GC 대상이 되고 1, 2, 99번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A1이 여기니까 얘가 99번이 되네요. 자, 99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A1하고 A2 실제로 값은 어때요? 둘 다 1, 2고 1, 2예요. 같죠? 하지만 뭐가 다르죠? 주소는 다르죠. 그러면 비교했을 때 다른 값이 나오는 거죠. 틀리다고 나오는 거고 주소를 비교하니까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call by value 프리미티브 타입은 오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true가 나온 거고 얘는 주소가 다르니까 false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A2는 제가 다음 라인에 A2는 A1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되죠? A2 자리에 A1을 넣었죠. 네. A1은 실제로 뭐라고요? 여기 갔더니 99네요. 그럼 여기다가 99라고 봤습니다. 자, 이때는 A1과 A2는 같습니다. 같죠. 왜냐면 주소가 같으니까. 자,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은 프리미티브 타입과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얘는 값을 실제로 비교를 하고 있죠. 콜 했을 때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call by value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주소에 참조되는 주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call by referenc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과 프리미티브 타입은 이렇게 서로 다르다. 라는 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시적 타입 변환과 암묵적 타입 변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명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개발자가 코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그냥 변환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암묵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엔진에서 스스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형변환을 시키는 거, 타입캐스팅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const n은 1이라고 하고 arr은 이제 1, 2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앞으로 변수는 제가 설명할 때 n이라고 하는 건 넘버고요. s라고 하는 건 스트링이고요. arr이라고 하는 건 arra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으면 제가 n.toString 하면 그냥 1이 스트링 1로 바뀝니다. 그다음 ar.toString 하면 1,2로 바뀌겠죠. 그다음 true.toString 하면 true라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뀌어요. 그다음 false.toString 해도 false라는 스트링으로 바뀌겠죠. none.toString 이렇게 지금 다 스트링 문자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none.toString 그다음 infinity.toString 이렇게 하면 이거는 쌍따옴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나로 넘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문자열로 바뀌어요. 그다음 false.toString 하면 false 이렇게 문자열로 바뀌죠.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infinity도 toString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undefined 같은 경우는 undefined는 실제로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메모리의 빈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메모리 셀을 얘기했는데 메모리 셀에 아무 값도 없는 것을 undefined이라고 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null하고 undefined는 다르죠. 자, null도 어차피 없는 값이기 때문에 null을 우리가 스트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바든 let이든 const든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A에는 지금 undefined이 제가 들어간다 그랬죠. undefined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칸은 잡혀 있지만 속에 아무 값도 없는 거예요. 아직 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기존에 썼던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떤 값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서랍장은 열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undefined 되는 거고요. A는 null 이렇게 마냥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쓰레기 값이 있든 어떤 값이 있든 몰랐다가 여기를 싹 비워달라는 겁니다. 이 서랍에 있는 쓰레기들을 안 쓰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청소해 이런 뜻이 null입니다. 그래서 undefined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주로 쓰고요. 우리가 개발자가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또는 변수를 깨끗하게 초기화하고 싶을 때 null 하는 거죠. 그리고 null 하게 되면 요 속에 있던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죠?
실제로 지우지는 않죠. 바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언제 지워지죠? GC가 돌 때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null이라고 한 거는 요 속에 있는 오브젝트들이든 뭐 값이든 이 값들은 GC가 다음에 돌 때 null이구나 싹 청소해요. 그때 GC는 알아서 돕니다. 필요할 때. 넘버로 바꾸고 싶을 때, 자, 스트링을 넘버로 바꾸고 싶을 때 넘버 이렇게 쓰면 되죠. 이 넘버는 클래스 같지만 이렇게 캐스팅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S는 넘버 타입으로 바뀝니다. 근데 new 넘버 이렇게 바꾸면 넘버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오브젝트들은 new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심볼이 있습니다. 심볼. 심볼은 보면 프리미티브 타입이에요.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클래스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유니크한 값이라 이런 뜻으로 그냥 심볼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스트링도 마찬가지고요. 뉴 스트링 하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뀌는 거고, 스트링 추루는 그냥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바꾸는 게 중에 또 파스 인트라는 게 있죠. 정수형으로 바꿔라. 그래서 18.8cm 이렇게 하면 18만 떨어집니다. 정수 부분만. 근데 파스 플롯 하면 18.8까지 떨어지죠. 문자 빼버리고. 숫자가 하나도 없으면 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리언 폴스, 불리언 오브젝트, 빈 오브젝트, 불리언 어레이, 불리언 1, 이거 다 뭐죠? 추루입니다. 뭔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얘는 왜 존재하는 거죠? 폴스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예요? 스트링인 거죠? 뭐,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죠. 불리언 아무것도 없는 거, 또는 null, 뭐, undefined, none, 이거 다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0도 폴스예요. 신호가 안 간 거니까 이건 모두 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명시적으로 이렇게 불리언이나 스트링이나 넘버로 바꾸요. 암묵적으로 수수로 바뀌는 거 한번 볼게요. 자, S는 N은 아까 1이라고 했나요? 자, N이 1이라고 하면 N 더하기 1이 스트링이에요. 그럼 스트링으로 바뀌는 거죠. N이 스트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true 더하기 스트링을 하게 되면 true 이렇게 문자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리언이 이기는 게 아니고 스트링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의 false, 이건 뭐죠? 0이 아니다. 이거는 false가 나오죠. 0은 우리가 false예요. false인데 숫자 0은 0인 거죠. 그럼 0이 아니다. 이건 true입니다. 그럼 1이 아니면 false겠죠, 당연히. 그럼 0이 아니다. 이건 true인데 한 번 더 아니다 하면 뭐예요? false가 되겠죠. 또 한 번 더 아니면 true가 되고 계속 됩니다. 이건 not이기 때문에 2 빼기 1 하면 요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아까 2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스트링이 이긴다 그랬으니까 21이 되네요. 21이 되는데 웃긴 게 2 빼기 1 하면 2에서 실제로 1을 뺐어요. 이건 왜 그렇죠? 이 더하기 연산하고 이 나머지 산술 연산자하고는 좀 조금 달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도 어떻게 돼요? 넘버로 바뀝니다. 이 더하기 연산자는 합치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도 더하기 연산자를 쓰죠. 하지만 마이너스 곱하기 이건 누가 써요? 숫자만 쓰죠. 넘버만. 그러니까 이건 넘버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1도 마찬가지죠. 다 됩니다. 10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암묵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210이 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곱하기는 스트링의 연산자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은 0보다 크다. 당연히 크죠. tru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리언 값이에요. 그죠? true는 true예요. 근데 true에다가 더하기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true는 스트링이 아니니까 더하기 연산을 할 수가 없죠. 더하기는 스트링과 숫자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숫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true는 1이었고 아까 false는 뭐였죠? 0이었으니까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3은 3이 되는 거고, 얘가 true면 뭐가 되죠? 4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강제로 넘버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다가 숫자로 바꾸면 0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를 숫자형으로 바꾸면, 이거는 지금 근데 숫자가 아니죠. 이 더하기 해서 1, 2, 3 이거는 뭐죠? 숫자로 바뀌겠죠. 당연히 숫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했었나, 이것도 조금 다시 잘리니까. 자, 이거는 21이 됐잖아요. 요거를 다시 3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더하기, 우리가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스트링이 이기네요. 왜냐면 더하기 연산 스트링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하기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스트링이 더하기 앞에 붙으니까, 양수, 숫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숫자 1로 바뀌죠. 숫자 1로 바뀐 상태에서 2랑 계산하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연산자가 붙을 경우, 산술 연산자가 붙을 경우,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해볼까요? 양수 음수 말고는 숫자라고 생각 안 하죠. 이런 거는 문법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존재하니까 이건 양수인가 보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니까 1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숫자로 변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레이 ARR은 1,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넘버 아까 1, 2 이렇게 하면은 넘버로 바뀌었죠. 하지만 넘버 ARR 하면 난이 됩니다. 그죠? ARR은 숫자로 변환될 수가 없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도 숫자로 못 바꾸니까 난이 되는 거고 문자도 숫자로 바꿀 수가 없죠. 난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숫자가 있어야 돼요. 되는 게 일시적으로 객체로 변환하는 거. 자, 이것도 프리미티브 타입이 일시적으로 래퍼 오브젝트로 변하는 거예요. 프리미티브 타입은 사실은 메소드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S는 A, B, C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S는 지금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고.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가려면 우리가 SS라고 한번 해볼게요. New string A, B, C.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스트링 오브젝트로 나오고 얘는 스트링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그냥 스트링 문자열로 나오죠. 그래서 타입 오브 해보면 돼요. S 하면은 스트링이고, 그죠? SS 하면 오브젝트가 나오겠죠. SS는 당연히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F라고 해봅시다. 얘는 펑션 뭐 console.log 오브젝트라고 찍어볼게요. 자, 그럼 ss.f 펑션이니까 실행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가 찍혔죠. 하지만 s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줄 수가 있나요? 똑같이 이렇게 해도 에러는 안 나죠. 에러는 안 납니다. s에 f가 선언이 됐어요. 하지만 s는 오브젝트가 아니죠. 멤버 변수 메소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s.f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순간에는 뭐가 된 거죠? 임시로 오브젝트로 변했다가 그 라인만 오브젝트였고 다음 라인으로 가는 순간 얘는 다 버려요. 오브젝트의 성격을. 그래서 더 쉽게 설명드리면 S는 아까 ABC였죠? 네, ABC였는데 S.to lowercase 멤버 변수를 부를 수가 있네요. 이거는 사실 스트링 클래스에만 있는 메소드거든요. 근데 실제로 프리미티브 타입에 불러질 수 있는 거는 순간적으로 S가 스트링 오브젝트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n.toString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넘버 클래스에만 존재하는 건데 순간적으로 바뀐 거죠. 넘버 오브젝트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컴퓨터가 속에서 연산을 하는지 이것도 뭐 TMI일 수 있지만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의 성격과 렉과 콘스트 이 스코프가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호이스팅과 스코프 체인 잘 아셔야 되고 데이터 타입은 이런 것들이 있다. 형변화는 이렇게 한다. 이제 앞으로 자바스크립트 쓰다 보면 이 부분은 저절로 되겠지만 미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